안녕하세요. 여기 스페인 최고의 플라멩코 무용수를 꿈꾸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매일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과연 이 불행을 이겨내고 스페인 최고의 무용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의료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이 소녀가 과연 본인의 힘으로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불행과 시련을 맞이한 소녀의 실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미라예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플라멩코 무용수가 되고 싶었어요. 꽤 큰 꿈처럼 들리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큰 꿈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제가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춤을 사랑했어요. 플라멩코는 제 피 속에 흐르는 예술이에요. 한 걸음 한 번의 손뼉 기타의 한 박자마다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제 가족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으셨지만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어요. 어머니 이사벨께서는 동네에서 최고의 피자를 내놓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카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카를로스께서는 매일 자동차와 트럭을 수리하시는 정비사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언제나 제가 매일 댄스 수업을 듣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비록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작은 동생 루이스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제가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발 동작을 연습하고 팔 동작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플라멩코는 그저 또 다른 취미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춤을 췄어요. 음악이 제 몸속을 흐르는 것 같았고 그 흐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큰 무대 위에서 춤추며 공중에 휘날리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플라멩코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춤을 췄어요. 아침에도 오후에도 때로는 늦은 밤에도 연습했어요. 발은 아프고 팔은 지치곤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꿈을 향해 달려갔으니까요. 스페인에서 유명한 플라멩코 무용수들의 영상을 보며 언젠가 저도 그 무대에 설 거예요. 언젠가 모두가 저에게 환호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차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변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많이 연습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주 피곤함을 느꼈고 다리가 아팠어요. 춤을 추고 난 후 숨 고르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그저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할 것 없다고요.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손이 떨리고 때로는 어지러움도 느꼈어요. 춤추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겨우 17살밖에 안 됐는데 왜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연습 중에 저는 갑자기 바닥에 넘어졌어요. 더 이상 저를 지탱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큰 소리를 듣고 달려오셨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도와 앉히시며 알미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에 저희는 의사 선생님을 찾았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한 비타민 결핍증이나 뭔가 간단한 문제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가져오실 때 얼굴에 좋지 않은 기색이 보여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앉히고 알미라, 신부전증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바라보며 신부전증,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투석 치료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지만 완치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신부전증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나 쉽게 낫는 부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현실이 다가왔어요. 어느 순간 제 꿈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때 웅장한 극장에서 춤추며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몇 분도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제 꿈의 끝일까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걸까요? 왜 저였을까요? 저는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년 동안 스스로를 밀어붙였는데 이제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작은 희망의 빛을 주셨어요. 투석 치료를 바로 시작할 거예요. 하루하루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모습을 보며 걱정스런 눈빛 속에 제 자신의 결연함을 확인했어요. 제 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싸워야 했어요. 아직 플라멩코를 포기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 인생, 제 미래 모든 것이 위태로웠으니까요. 무언가 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플라멩코는 제 일부였고 아무도 그걸 뺏어갈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느낌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겨우 17살이었는데 항상 건강하고 강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춤을 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제 몸이 갑자기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투석 치료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치료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투석 치료가 필요해요라는 말을 듣자 제 인생에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뭔가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예전처럼 방을 가로질러 뛰놀며 음악에 맞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자유롭게 움직였던 그 느낌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몇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몸이 포기한 상황에서 어떻게 춤을 계속 출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이사벨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 강해지려고 애쓰셨어요. 비록 자신도 두려워하시면서요. 알미라,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아직 너는 여기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약해지고 연약해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강해지고 용감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다시 춤추고 싶었어요. 음악이 제 안을 가득 채워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카를로스께서도 강한 척하려고 애쓰셨어요. 어머니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후 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와 알미라, 우리 이겨낼 거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묻어있는 걱정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계셨고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저는 과연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싸우고 싶을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 후의 날들은 제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치료를 받았어요. 3번이나요. 끝이 없는 순환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제 에너지와 정신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춤추며 몇 시간씩 연습하고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꿈을 꾸던 날들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병원 방문은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매 순간이 싫었어요.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있는 긴 시간들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매번 치료 후에 느끼는 나른함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 몸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춤추고 웃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던 예전의 제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 병원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춤출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곤 했어요. 자유롭게 기쁨에 넘쳐 몸을 움직이는 그 느낌. 하지만 다시 춤을 출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했지만 때로는 슬픔이 너무 커서 감추지 못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아팠어요. 소리 지르고 무언가를 던지고 이 텅 빈 공허함 대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애쓰시는 걸 알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게서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두려움은 저와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알미라, 너는 강해. 이겨낼 수 있어. 희망을 잃지 마. 한 걸음씩 나아가자. 라고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몰랐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관중의 환호를 들을 날을 상상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제가 이겨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 영원히 머물 순 없었어요. 무언가 시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힘과 희망이 올지 모르겠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제가 이기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오후 침대에 누워 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때 제 방문이 열렸어요. 동생 루이스는 신난 얼굴로 들어오시며 마치 비밀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듯 커다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알미라, 이 얘기 꼭 들어봐야 해. 라고 거의 뛰어오를 듯 외쳤어요. 우리 사촌 마리아가 몇 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언니 같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들은 놀라운 의사분들이 있다고 하셨어.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며 한국이라고? 정말 거기 의사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루이스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리아가 말하길 거기 의료기술이 스페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해. 스페인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병들도 치료한 적이 있다면서 어쩌면 언니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스페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니 정말일까?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희망을 잃고 있던 제가 혹시 이게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혹시 거기가 더 나쁠까봐 또는 전혀 도와주지 못할까봐 걱정되었어요. 한국은 낯선 음식과 이해하기 힘든 언어가 있는 곳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이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루이스는 제 얼굴에 의심을 보시고 마리아는 그곳 의사분들이 환자들을 정말 아끼고 돌봐주신다고 하셨어. 최신 기술과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서 스페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두려워도 괜찮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어.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마치 제게 작은 용기를 주는 듯 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니 조금은 미친 생각처럼 들었지만 이미 스페인에서 모든 걸 시도해봤어요. 끝없는 투석 치료를 받으며 날마다 약해져 갔으니까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떡해? 헛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루이스는 제 옆에 다가와 앉으시며 미소 지으며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 영원히 기다릴 순 없잖아. 이게 언니에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결심했어요. 혹시 루이스 말처럼 이게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좌절하며 지내왔으니까요. 할 때. 라고 결국 말하며 한국에 가서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결심했어요. 루이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섭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겠어. 어쩌면 이게 해답일지도 몰라. 라고 말했어요. 그날 늦게 부모님께 이 얘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먼 여정과 낯선 곳에 대한 걱정으로 머뭇거리셨지만 제 결심을 보시고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저희는 마리아가 있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행을 앞둔 몇 주 동안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두렵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곳이 제가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매일 제 자신에게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떠난 날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한국 땅에 내리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머릿속에서 수없이 상상했던 모습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예상보다 시원한 공기, 급히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중요한 곳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들이었어요. 스페인의 조용한 작은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잠시 멍하니 서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언어, 간판, 음식 모든 게 생소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서 약간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마리아를 보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어요. 마리아는 제 사촌이지만 늘 원했던 큰 누나처럼 느껴졌어요. 몇 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마리아는 이곳 생활을 무척 사랑하는 듯했어요.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에 자신감이 넘쳐 보이셨어요. 마리아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위로가 전해지는 듯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금방 이곳이 집처럼 느껴질 거야. 라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마리아는 저를 데리고 도심 곳곳을 안내해 줬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저는 주변의 모든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밝았으며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자동차와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분주히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너무 분주했지만 도시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도심 한복판을 걸으며 마리아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사람들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작은 공원에 데려가 주며 그 공원의 평화로움에 대해 말해줬어요. 저는 그 초록빛과 깨끗한 모습에 감탄하며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식사를 하러 멈췄을 때 마리아는 저를 작은 식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음식은 스페인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쌀, 채소,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여러 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었어요. 혹시 제가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첫 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신선하고 아삭한 채소, 풍부한 맛의 조합, 짭짤함과 달콤함의 균형이 어우러져서 모든 게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마리아가 권해준 매콤한 김치도 처음에는 강렬했지만 곧 점점 더 먹고 싶어졌어요. 마치 제 입맛이 새로운 맛에 눈을 뜬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마리아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점점 이곳에 적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사람들은 친절하게 웃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도 제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믿게 되었어요. 마침내 마리아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로를 느꼈어요. 하루 동안 새로운 경험이 가득했고 한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따뜻했고 음식은 맛있었으며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리아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곳이 제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이곳이 제가 기다려온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마리아와 저는 서울에 있는 최고 수준의 병원 중 한 곳을 방문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밝고 현대적이며 깔끔한 분위기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대기실은 조용했고
벽에는 자연을 담은 평안한 그림들이 걸려 있어서 제 가슴 속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자 저는 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다정하시고 쉬운 영어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했어요.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그분들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덕분에 제가 좋은 손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 검사를 진행하시며 혈액 샘플도 채취하셨어요. 제 상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얼굴은 다정하면서도 진지하셨어요. 제 신장 기능이 아직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서 특별한 치료법으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제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치료는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최신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최신 의료기기를 활용해 제 혈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화하고 신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했어요. 스페인에서 받았던 평범한 투석 치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제 손을 꼭 쥐며 알미라, 내가 말했잖아.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놀라워.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만큼 환자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대하니까. 너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과연 제가 다시 춤출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차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곳, 한국에서의 새로운 치료와 희망이 제 삶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몇 차례 치료 세션을 진행한 후에 제 진행 상황을 꼼꼼히 관찰하시고 효과가 있으면 치료법을 계속 조정해 나가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어깨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쉽진 않겠지만 오랜만에 저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춤출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 희망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쉽진 않았고 피곤하고 약해지는 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끊임없이 제 치료법을 조정해 주시고 최선의 케어를 제공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지만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어요.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오고 오래 서 있을 때 어지러움도 덜해졌어요. 심지어 숨이 차지 않으면서 걷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과 같지는 않더라도 충분했어요. 한때 제 삶을 지배했던 고통은 점차 사라지고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드디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제 몸이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느 저녁 예전처럼 거울 앞에 서서 음악을 켜자 제 발이 스스로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조심스러웠어요. 몇 걸음 내딛고 숨을 고르다가 멈추기도 했어요. 그러나 매 동작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게 춤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간에서 마리아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알미라, 내가 항상 믿고 있어. 자신을 믿어.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더욱 큰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전 예전과 달라졌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플라멩코 무용수 알미라였어요. 그게 바로 저에게 충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었지만 언어가 서툴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사람들 덕분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음식, 사람들, 도시의 에너지까지 모두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곧 스페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몇 달 만에 처음 느낀 희망의 감정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어요. 더 풍요로운 삶, 다시 춤출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진정한 제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가요.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더 건강해지고 강해졌으며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희망을 찾았고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를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들, 만난 친구들, 그리고 저를 꿈꾸게 만든 그 도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아직 갈 길은 멀고 힘든 날들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여전히 춤을 추는 한, 아무리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